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1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요의 장난과 당군왕검의 아리랑 여정. 1. 요의 정책. 당군왕검과 병립하였다는 소위 요임금은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국이던 유흥국의 왕이었는데 서기전 2401년에 출생하여 서기전 2383년경에 유흥국 왕이던 제곡고신씨에 의하여 도에 봉해졌으며 서기전 2357년 갑자년에 유흥국 왕이던 제지를 쳐서 멸하고 천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천자는 천왕, 천국의 자작이라는 제후이다. 요는 제곡고신씨의 아들로서 제지와는 이복 형제간이다. 제곡고신씨의 아들로는 대를 이어 유흥국 왕이 된 제지, 요, 설, 후직 등이 있었다. 설은 은나라 시조인 탕의 조상이 되고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인 무왕의 조상이 된다. 서기전 2436년에 유흥국 왕이 된 제곡고신씨는 서기전 2366년까지 70년간 다스리다 아들 제지가 이어 다스렸는데 서기전 2357년에 유흥국 자체 내의 소국인 도를 다스리던 요가 군사를 일으켜 제지를 멸하였다. 이는 요가 권력에 욕심이 멀어 형을 쳐서 나라를 빼앗고 천자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다. 이후 요는 배달나라 중원지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장난자요. 서기전 2357년에 유흥국 왕이 된 요는 제왕을 참칭하면서 함부로 땅을 차지하여 구주로 나누었다. 수도는 평양에 두었는데 서안의 동쪽으로 태원의 남쪽이자 황하 남류와 동류 지역 사이의 땅이 된다. 특히 요는 당군왕검의 나라를 3차례나 침범하였다. 당군왕검은 서기전 2357년에 단운국 홍제의 외손으로서 14세의 나이로 비왕이 되었다. 비왕이라 함은 보조하여 섭정을 하는 왕이다. 서기전 2349년에 요가 단운국을 침범하였다가 격퇴되었다. 이후 서기전 2335년에도 요는 단운국을 침범하였다가 격퇴되었다. 그런데 서기전 2334년에는 요가 기습 침략을 하였다. 서기전 2334년 당시에 당군왕검은 무리 800을 이끌고 왕성을 나가 순방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데 요가 이 틈을 타서 기습 침략을 하여 왕성을 점령해버렸다. 이때 왕성 안에 있던 단운국의 임금인 홍제가 전쟁 와중에 붕어하였다. 3. 성군 당군왕검의 족보. 당군왕검은 서기전 2370년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탄생하셨다. 아버지는 배달나라 본국의 18대 거불단 한웅으로 단웅이라고도 하며 어머니는 단웅국 제후대 홍제의 딸이다. 단웅국은 웅시족의 나라로서 선대는 염제신농국이다. 서기전 2357년에 14세의 나이로 외조부가 되는 단웅국 홍제의 사랑으로 비왕이 되어 섭정을 시작하였으며 서기전 2333년 38세까지 24년간 다스렸다. 당군왕검은 순방정치를 하면서 덕치를 펼쳐 백성들로부터 성군으로서 숭앙을 받았다. 당군왕검의 당군은 박달임금이라는 말로써 배달나라의 작은 임금이라는 뜻이며 배달나라 본 임금이 천왕이므로 아들로서 천군이기도 하다. 천군은 천상, 천국의 작은 임금으로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천군을 제사장이라고도 한다. 왕검은 임금이라는 말이며 관경을 다스리는 감독자이자 책임자이다. 왕검은 곧 임검인 것이다. 임금의 순서로 보면 제, 왕, 군이 된다.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의미의 천자를 붙이면 천제, 천왕, 천군이 된다. 자는 제후로서 군 아래가 되며 천을 붙이면 천자가 되는데 이는 하늘나라의 자작이라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당군 조선의 나라는 천군 이상의 나라이며 고대 중국은 그 제후격이 되는 천자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4.
단훈국의 멸망과 단군왕검의 동북 피난행. 서기전 2334년에 세상을 어지럽힌 반란자 요가 단훈국의 왕성을 기습 점령하였고, 이때 단훈국 왕인 홍제가 붕하니 무리를 이끌고 순방 정치를 하던 단군왕검은 비보를 접하고 요의 폭돌한 난을 피하여 측근의 무리 800을 인솔하여 동북의 아사달로 향했다. 단훈국은 산동 지역에 있었다. 서기전 2697년 갑자년에 치우천왕이 염제국을 평정하고 괴를 공상에 봉하여 단훈국 왕으로 삼았는데, 공상은 산동 지역의 진류라는 땅이다. 그 이전에 염제신농국은 춘추시대의 노나라 땅이던 곡부를 수도로 하였다. 공상은 곡부의 동쪽 지역이 된다. 단군왕검은 공상의 왕성을 나와 순방을 하던 차에 요의 기습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던 것이다. 이에 단군왕검은 세태를 파악하고 중원의 난을 피하여 동북으로 3000리 이상 떨어진 아사달로 측근의 무리 800을 이끌고 이동하였던 것이다. 단군왕검은 서기전 3897년 갑자년에 한웅천왕이 하늘나라인 한국에서 서남쪽으로 1만리 이상 남하하여 태백산의 신시를 여러 배달나리로 삼았던 땅을 뒤에 남겨두고 원래의 한국의 중심이 되는 땅으로 복귀한 것이 된다. 즉 아사달 지역은 서기전 7197년 천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이 시작된 이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서기전 5000년경에 시작된 한인 천제가 다스린 한국의 중심지로서 흑수백산의 사이에 있는 땅이다. 흑수는 흑룡강이며 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이다. 아사달은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의 하얼빈이다. 하얼빈은 하늘물가, 즉 천하인 하늘물이 있는 물가지역이라는 말이 된다. 하얼빈의 원래 유래된 정확한 발음이나 뜻이 무엇인지 불명이나 소리와 글자를 보면 하늘물가라는 것이 되는데, 이는 천하라는 뜻을 가진 것이 된다. 즉 하얼빈은 하늘의 강가에 있는 도시로서 단군 조선의 수도이던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5. 한맺힌 아리랑과 홍익인 간 세상 복원을 약속하며. 단군왕검은 서기전 2334년에 단훈국을 반란자 요에게 기습 침략으로 빼앗기고 측근의 무리 800을 인솔하여 동북의 아사달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지나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서며 따라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군왕검은 언제 또다시 요가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체할 수 없어 발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단군왕검과 무리 800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강과 산고개가 있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기에는 불가능한 먼 길이었다. 그리하여 단군왕검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눈물로써 달래었다. 이에 단군왕검을 뒤따르다 뒤에 처진 백성들이 단군왕검과 함께 가지 못한 심정을 아래와 같이 불렀으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특히 산고개를 함께 따라 넘지 못하여 단군왕검의 행차를 놓쳐 뒤에 처져 남은 백성들은 순방을 하면서 덕치를 베풀던 단군왕검을 기리며 노래로써 한을 달래었다. 아리랑은 아리령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며 아리령은 큰 고개를 의미한다. 강은 배를 만들어 건널 수 있으나 높은 산고개는 힘이 들어 쉽게 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민요의 가사에는 거의 100% 아리랑 고개라는 말이 들어있다. 이는 아리랑의 노래가 실제로 산고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넘거나 넘어야 하는 산고개로 인하여 생긴 노래라는 것이 된다. 아리라는 말 외에 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아리랑은 아리고 쓰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후대에 파생된 노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그 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래이다. 그러나 노래 내용을 보면 큰 고개를 넘지 못하고 앞서간 님을 따라가지 못하여 원망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앞서간 님이 발병이라도 나서 함께 가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 상황으로 보아 아리랑은 서기전 2334년 단군왕검이 요의 반란으로 인하여 비왕으로 섭정하던 단훈국이라는 나라를 잃고 수많은 강과 산고개를 넘으며 3천리 이상 떨어진 동북의 아사달이라는 안전지대로 이동할 때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멀고 힘이 들어 따라가지 못하였던 뒤에 남게 된 백성들이 그 한을 달래며 부르던 노래가 틀림없는 것이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서기전 238년경 단군 조선이 사실상 망하고 사만의 유민들이 동으로 이동할 때 노래도 함께 전해진 것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을 뒤에 남겨두고 발길을 재촉하여 아사달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운 단군왕검은 함께 데려오지 못한 뒤에 남은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즉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나라를 세우고 10년이 되는 해인 서기전 2324년에 군사를 파견하여 요를 토벌함으로써 뒤에 남았던 백성들을 다시 단군왕검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았던 것이다. 특히 산동 지역의 남국과 청구를 봉하여 그 백성들을 번한 광경에 속하게 하였다. 6. 구족의 추대와 조선개국. 아사달이라는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단군왕검은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방팔방에서 제후국으로 자치를 행하던 구족의 수장들이 달려와 임금이 되어주기를 축원하며 추대하자 서기전 2333년 무진년 해월 10월 3일에 나라를 열었다. 단군왕검은 서기전 2333년 배달나라 거불단 한웅이 돌아가시자 배달나라 한웅의 아들로서 천부삼인을 전수받았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단군왕검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며 단훈국의 계승과 함께 홍익인간 세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옛 한국의 중심지가 되는 흑수백산의 사이에 터를 잡아 광경을 나누어 진안, 마안, 번안을 두었다. 진안은 북쪽, 마안은 남쪽, 번안은 서쪽에 두었다. 특히 번안 광경에는 단군왕검이 비왕으로 섭정하던 단훈국이 있던 산동 지역을 포함시켰다. 단군 조선은 구족의 나라이다. 이 구족을 고대 중국은 구이라고 부른다. 원래 한국의 구부의 부족으로서 구안이라 한다. 그리하여 한국, 배달, 조선이 모두 구족의 나라인 것이다. 구족은 황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 현족, 백족, 남족, 적족이며 고대 중국은 이를 각 황이, 양이, 우이, 방이, 견이, 현이, 백이, 남이, 적이라 불렀다. 특히 고대 중국은 단군 조선의 본국인 산동 지역의 남국을 남이라 하는 등 산동 지역에서 양자강에 걸치는 지역에 존재하였던 단군 조선의 제후국들의 명칭에 이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시작이 되는 황제헌원의 나라는 황족에 속하는 웅족이 지배층이 되고 그 백성이 백족이 되는 나라이며 후대에는 황족, 남족, 남이 또는 풍족, 풍이, 백족, 적족, 이 혼잡되는 등 동서남북의 사이를 뿌리로 한 나라가 된다. 고대 중국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국으로서 출발한 배달결의 나라인 것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